또 벤치마킹에 적극적인 매장과 그리고 업계 상식에 충실한 매장에 대해 또 비교를 했는데, 벤치마킹에 적극적인 매장을 책에서 예로 들 때 온라인 매장과 오프라인 매장을 예로 들어서 서로 벤치마킹을 하면, 서로의 장점을 벤치마킹을 하면 되게 좋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온라인 점포의 장점을 도입할 땐 온라인 점포는 그러니까 쇼핑몰은 이렇게 옷 같은 걸 살 때 옷이 다 이렇게 분류돼 있고, 또 그 분류에 맞게 또 디자인이 또 있고, 또 그 디자인에 맞는 자기가 원하는 디자인을 누르면 또 사이즈, 색상 뭐 이렇게 되게 보기 쉽게 해놨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프라인 점포도 되게 온라인 쇼핑몰처럼 그런 진열 방법을 써서 이렇게 한눈에 보기 쉽게 하는 걸 이렇게 벤치마킹 하면 좋다고 했고, 그리고 또 온라인 점포는 오프라인 점포의 장점을 도입할 때는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뭐 몇 프로 세일, 뭐 어디 세일하고 뭐 이게 뭐 어디 신상품이다 이런 걸 더 한눈에 보기 쉽게 온라인 점포도 이렇게 팝 광고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 좋고, 그리고 또 오프라인 매장은 딱 한 번 가면 막 어디에 어디 옷이 종류가 있고 확실히 더 눈에 잘 띄잖아요. 그런 걸 온라인 쇼핑몰도 한번 잘 생각해서 좀 복잡하지 않고 한눈에 볼 수 있게 그런 걸 하면 되게 좋고, 그리고 또 오프라인 점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동대문이나 이런 데 가서 옷을 사시는 분은 알겠지만, 옷을 살 때 막 이렇게 뭐 바지를 사면 막 바지에 막 어울리는 이런 옷들을 이렇게 같이 추천해줘가지고 묶어서 이렇게 막 싸게 좀 팔든가 하는 오프라인 매장은 그런 게 많은데, 온라인 매장은 그런 게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객단가를 높이는 방법도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상당수의 기업들은 이렇게 타업계에서 힌트를 많이 얻고 이렇게 벤치마킹을 해서 이런 예도 있지만, 뭐 다른 업계의 뭐 어떤 장점을 이렇게 벤치마킹해서 우리한테 딱 써서 이렇게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으니까 벤치마킹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라고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장점을 파는 매장과 그리고 장점도 어필하지 못하는 매장, 이거는 제한 판매는 과거에 있어 온 것이지만 더욱 통일성이 있고 점포의 개성을 명확하게 고객에게 전달할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뭐 이렇게 고객이 이렇게 뭔가를 살라 그러는데 이렇게 고민도 되고, 아니면 막 이렇게 좀 고민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면 이게 가서 이렇게 이 제품은 어디가 이렇게 좋고 어떤 장점이 있고, 뭐 그리고 또 이 제품의 이렇게 장점을 그 고객이 원하는 제품이나 뭐 이런 것들을 더 장점을 더 살려서 고객한테 이렇게 제안해서 그 장점을 전달해 주면 고객이 더 구매를 더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아니면 더 좋은 쪽으로 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그래요. 그래서 장점을 어필하지 못하는 매장보다는 이렇게 장점을 파는 매장이 당연히 잘 되겠죠. 그리고 또 상품 체험 기회를 주는 매장과 상품 체험 기회를 막는 매장. 어떤 데는 가면 막 어떻게 옷 입어본다 그러면, 요즘은 그런 데가 많이 없지만 어떤 데는 막 이렇게 막 좀 이 옷은 좀 이렇게 입어보는데 또 뭐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뭐 신발 같은 것도 신어보고 사이즈 이런 건 괜찮고 그런데 신고 이렇게 좀 이렇게 걸어본다 그러면 좀 뭐라 하는 데도 있고, 하여튼 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착용해보고 그게 다를 텐데, 착용해보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사용해보고 먹어보고 이런 게 다를 텐데, 그런 것들이 되게 판촉 효과가 없다 그러는데, 그런 걸 막는 매장은 당연히 잘 안 되겠죠. 지금은 다 이렇게 상품 체험을 다 주긴 하지만, 이렇게 안 해주는 데가 있다면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적은 매출도 중시하는 매장과 그리고 큰 매출만 노리는 매장. 이거는 책에서 예로 나왔었던 건데, 항공사 같은 경우는 서비스가 친절하지 않다고 그래요. 근데 항공사
이용할 가격이면 웬만한 명품점에 가서 이렇게 사서 명품을 사서 살 수 있는 가격인데, 명품점에서 드는 돈하고 항공사에서 드는 돈은 똑같은데 서비스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항공사 그 같은 돈을 쓰니까 그거에 맞게 같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는 얘기였었던 것 같은데, 당연히 서비스는 고객이 주는 고객이 우리한테 이렇게 가치를 얻는 거니까, 그 돈을 준 만큼 우리는 그 가치를 더 충족시켜줘야 다음에 또 고객이 와서 한 번 더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리고 더 이렇게 그러니까 그만큼 객단가가 높은 만큼 다른 점포가 우리가 비슷한 가격으로 비슷한 가격으로 경쟁하는 점포들과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어떻게 해주는지를 분석해보고 그 서비스 범위가 되도록이면 이렇게 갭이 많으면 안 된다 그래요. 그리고 운영 전략이 대담한 매장과 운영 전략이 소심한 매장. 그러면서 반품 제도에 대해서 나왔는데, 어떤 데는 이렇게 막 반품 해주는데 막 되게 까다롭고 막 배송비도 내야 되고 되게 까다롭고 막 해준다 안 해준다 막 이런 거 얘기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번에 TV 선좀 보니까 11번가에서는 이렇게 무료로 이렇게 반품도 해주고 교환도 이렇게 쉽게 해준다고 광고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고객들이 더 구매할 때 이렇게 한번 써보고 아니면 이렇게 바로 바꿀 수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한번 구매도 더 많이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오히려 이렇게 무료로 이렇게 반품을 해주고 이렇게 많이 해준다고 해도 막상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반품을 안 한다 그래요. 뭐 처음에 이렇게 이런 기획을 했을 때 물건을 사면 70% 정도 이렇게 반품을 하겠지라는 생각에 처음에는 되게 많이 고민을 했는데, 정작 이렇게 해보니까 10% 이하도 안 되게 10%도 안 되게 이렇게 반품을 안 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매출도 많이 오르고, 그래서 이렇게 반품제도 이렇게 운영 전략이 되게 소심한 매장은 당연히 대담한 매장보다는, 근데 대담하게 하려면 오히려 분석도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럴수록 더 그 매장이 더 좋아지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팔릴 때는 철저하게 팔고 또 잘 팔리는 매장을 만들기에 대해서 이제 더 나와 있는데요. 즐거운 매장과 불쾌한 매장을, 이건 뭐 안 봐도 당연히 즐거운 매장이 좋겠지만, 판매 방법에 부가가치를 더하는 방법이라 그래요. 이게 가치를 V라고 보면 가격분의 품질이 가치라 그래요. 근데 이렇게 가치를 제공할 때 이렇게 가격분의 품질이면 그냥 이렇게 가격이 낮을수록 품질이 좋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렇게 하면 싸게만 팔게 되니까 오히려 더 많은 가치로 이렇게 팔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가 이제 곱하기 해서 이제 엔터테인먼트까지 합쳐서 팔면 더 많은 가치를 한꺼번에 팔 수 있다 그래요. 그 엔터테인먼트의 종류에는 뭐 즐거움, 흥분, 감동, 뭐 접객, 아늑함이 있는데, 뭐 즐거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매장에 왔을 때 이벤트를 하거나 이렇게 호감을 주는 이런 것들, 이렇게 막 고객들에게 이렇게 막 좀 가슴 설레고 두근거리게 하는 이런 것들이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흥분에 대해서는 뭐 팝 광고를 통해서 뭐 이 상품이 되게 인기다, 뭐 핫 이슈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막 파는 이런 거 있고, 또 어쩜 이렇게 훌륭한 점포일까 이렇게 감동을 받게 해주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접할 때, 이렇게 고객을 대할 때 이렇게 되게 친절하게 해주고 이렇게 막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접객을 하는 이런 것도 있고, 또 고객이 보기 되게 즐겁게 막 그 매장을 꾸미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물건이나 이런 거 뭔가를 팔 때 더 많은 가치를 받고 팔 수 있다 그래요.